어제 저를 쫓아낸 거 기억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남 상권의 핵심 건물주이자 이 은행에 130억 원을 예치한 VIP 고객 김선희 할머님이십니다. 어제 물 한 잔 부탁드렸다가 쫓겨나신 바로 그분이죠.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맡긴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찾으러 왔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누구나 바쁘게 움직이는 그 거리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지친 얼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표정.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강남 상권의 절반을 소유한 전설적인 사업가 김선희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단지 물 한 잔을 부탁했을 뿐인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강남의 한 은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단순히 물 한 잔이 은행의 운명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녀는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여름은 매년 뜨겁지만 오늘은 유난히도 더웠다. 햇빛은 아스팔트를 태우듯 내려쬐었고 땅에서는 열기가 피어올라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도심의 사람들은 더위에 찌든 얼굴로 바삐 움직였다. 누구도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 거리 한가운데 한 노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선희 할머니 75, 한때 명동의 대형 상가를 소유하며 부와 성공을 자랑했던 여성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졌고 이제는 자신이 소유한 집조차 어렴풋하게만 기억할 뿐이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체구는 힘겨운 삶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반백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동자는 한때의 총명함이 스쳐 지나갔다. 더위와 갈증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강남에 있는 한 은행이 떠올랐다. 그녀가 한때 BP로 대접받던 그곳이었다. 희미한 기억에 의지해 그녀는 그 은행을 찾아가기로 했다. 거리는 뜨겁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은행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고 한때 그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대우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누더기 같은 옷차림과 마른 손을 본 직원들은 불편한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마른 입술에서 간신히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창구에 있던 미연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선희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엉키며 입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끄는 것은 젊은 보안요원 이준서였다. 이곳에서 나가주시죠. 고객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문 밖으로 밀어냈다. 할머니는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스팔트 위에 앉은 그녀의 손바닥과 무릎은 찰 과상을 입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김선희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기억이 한순간에 돌아왔다. 자신이 130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짐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세상에 다시 보여주겠다고.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선 김선희 할머니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은 은행 앞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제 나를 쫓아낸 직원을 데려오세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과 준서는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미연이 말을 더듬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냉정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내 모든 계좌를 닫아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은행들은 할머니를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경쟁했지만 그녀는 그들 모두를 무시하고 소박한 지역 은행을 선택했다. 그녀는 진심 어린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자 했다. 그 후 김선희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뜨거워졌지만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한 은행, 투명한 유리창과 세련된 로고,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로비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쉼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고객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며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은행의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더기 같은 옷과 허리가 굽은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김선희 할머니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섰다. 한 손으로는 문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관찰했다.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천천히 창구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뿐이었다. 물 한 잔만이라도 마실 수 있기를.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나 창구에 있던 직원 최미연은 그녀를 냉랭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고급 브랜드 정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채 자신의 잘 관리된 손톱을 매만지며 대꾸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물을 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가 분명 내가 알던 은행 같은데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흐릿해졌다. 기억이 불완전한 그녀에게 단어를 이어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미연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옆을 돌아보더니 보안요원을 부르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보안요원님, 여기 와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 하세요. 몇 초 만에 젊은 보안요원 이준서가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아직 어리숙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아니, 나는 여기서... 할머니가 말을 이어가려자 했지만 준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가주시죠. 준서의 힘에 밀려 할머니는 결국 은행 바깥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손바닥이 닿으며 살같이 벗겨졌다. 피가 흐르며 땀이 섞여 바닥에 스며들었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땅은 뜨거웠고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번개처럼 떠올랐다. 내가 누구인지 잊었을 줄 알았겠지.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나는 김선희야. 이 은행에만 130억 원을 맡겼는데.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피 묻은 손바닥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온 김선희 할머니는 자신의 방 안에서 천천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그녀 스스로도 낯설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깊은 모욕감과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김선희 할머니는 옷장을 열어 가장 정갈한 한복을 꺼냈다. 이 한복은 과거 그녀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공식 석상에서 입던 것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하며 내일 해야 할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은행에서 받은 수모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그날 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내일 은행에 함께 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님. 내일 제가 꼭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은행 문이 열리며 들어선 사람을 본 순간 공기는 단숨에 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김선희 할머니가 문턱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전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주변 고객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창구에 있던 최미연과 보안요원 이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나를 쫓아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창구 쪽으로 다가가더니 말했다. 나는 이 은행의 BP 고객 김선희입니다. 여기에 130억 원을 예치해 두었죠. 그런데 어제 물 한 잔을 부탁했을 뿐인데도 나는 모욕을 당하고 바닥에 쓰러져야 했습니다. 은행장은 황급히 로비로 달려나왔다. 그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당황하며 말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큰 오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선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은행에 맡긴 1,300억 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인출할 것입니다. 은행의 분위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지점장은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할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부디 은행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맡긴 곳에서조차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서류 작업 끝에 김선희 할머니의 모든 계좌가 해지되었다. 은행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 문을 나섰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날 오후 이 사건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VIP 고객 김선희 할머니, 은행에서 받은 모욕의 모든 계좌 해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과 TV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은행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기업의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돈이 많으면 뭐하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이 은행은 이제 끝났어.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고객 신뢰를 잃었겠지. 한편 다른 은행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선희 할머니를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다. 은행장들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최고 수준의 우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기부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길이다. 김선희 할머니의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다. 은행에서의 사건은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선희 할머니가 모든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곧 강남 지역 은행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가 은행을 떠난 이후 지점장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특히 전날 할머니를 쫓아낸 최미영과 이준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누가 어제 그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미연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점장은 그녀를 쏘아보며 단호히 말했다. 자네는 알고 있는가? 우리 지점 예금의 40%가 그분의 돈이었다는 걸? 게다가 매달 상가 임대료 통장으로 수억 원이 들어오는 곳이었다네. 그런 고객을 잃었다는 건 이 지점의 치명적인 실수야.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며 앉아 있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분이 돌아오실까?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 며칠이 지나자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뉴스에서는 VIP 고객 김선희, 은행에서 받은 모욕으로 모든 예금 인출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댓글을 쏟아냈다. 돈 많다고 대접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결과다. 직원들 교육 다시 해야겠다. 이 은행은 이제 끝났어. 이런 태도로 어떻게 고객 신뢰를 유지하겠어? 한편 강남 일대의 다른 은행들은 김선희 할머니를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각 은행장들은 직접 그녀를 찾아와 최고 수준의 우대 조건을 제시했다. 김선희 할머님,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특별 VIP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단호했다. 나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나를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강남은행은 위기를 맞이했다. 예금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고객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심지어 충성도 높은 고객들마저 은행과의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어르신을 무시한 은행과 내가 왜 거래를 해야 하지?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은행으로 옮길래. 은행 본점에서는 긴급히 감사를 내려보냈고 직원 교육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반면 김선희 할머니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규모는 작지만 지역에서 진심으로 고객을 대한다고 소문난 소박한 은행을 선택했다. 은행장과 직원들은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며 진심을 보여주었다. 할머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내 마음이 옳았다고 믿어요. 김선희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자 결심했다. 그녀는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거액의 기부를 했다.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새로 건립된 복지시설은 최신 시설과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단력과 선행에 감동했고 할머니는 지역 사회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교훈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경험을 통해 진심과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여전히 더위가 가득하지만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바람처럼 불고 있었다. 김선희 할머니가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받은 모욕은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만큼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복지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건물은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고 건축 노동자들은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건물이 완성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편 그녀가 떠난 강남은행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사건 이후 지점장과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을 들어야 했다. 특히 전날 할머니를 쫓아낸 최미영과 이준서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너희가 그 할머니를 쫓아내지만 않았더라면 동료들의 비난은 날로 거세졌다. 특히 충성 고객들이 대거 계좌를 해지하며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 어느 날 강남은행 지점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선희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복을 곱게 입은 할머니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실수로 인해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저희 은행에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을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집을 나섰다. 그는 그날 밤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배웠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며 김선희 할머니가 세운 복지시설은 완공되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결단과 선행을 축하했다. 할머니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이 시설을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이 치매 환자와 노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말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한참 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은행권에서는 이 사건을 사례로 삼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정했다. 고객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라는 교훈은 은행 업무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방문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모두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세월이 흐르고 김선희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약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녀는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녀의 말은 유언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오늘날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새겨진 작은 기념비를 볼 수 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라.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녀의 이야기는 서울의 더운 여름날을 기억 속에서 영원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김선희 할머니의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리 잡았다. 시설은 치매 환자들과 노인들에게 안식처가 되었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녀의 결단력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는 시설을 자주 방문해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설에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잊었지만 김선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여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곳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선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한편 김선희 할머니를 잃은 강남은행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퍼진 이후 은행은 계속된 고객 이탈과 신뢰도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본점에서 내려온 감사팀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미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미연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고 난 후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준서 역시 은행을 떠났지만 그는 이후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그날의 실수를 씻기 위해 노력했다. 그분께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자주 자신에게 물으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다. 복지시설이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액을 기부하며 말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곳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뒤 시설이 운영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까지 마련했다. 김선희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복지시설을 자주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서울은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복지시설 앞에 모여 그녀의 삶을 회상했다. 시설 앞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동판이 있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 서울의 복지시설뿐 아니라 전국의 은행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사례로 삼아 직원 교육에 포함시켰다. 고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모두의 할머니라 부르며 그녀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갔다. 오늘도 서울의 복지시설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며 누군가가 또 다른 희망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김선희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여정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질문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김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심과 존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 잔의 물을 부탁했던 그날, 그녀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기시키는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한 은행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김선희 할머니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니까요.